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한 이틀 정도 방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는데 그저께랑 어저께는 제가 뉴스에서 찾아보니까 짭단 여러 가지 뉴스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가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냥 일부러 안 했을 뿐이지 별다른 그런 게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오늘은 여러 가지 어떤 주식시장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어떤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썩 좋지 않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4점 몇 프로씩 막 반등을 하고 막 이랬는데, 자,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S&P 500 지수는 급락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반등을 하고, 또 그에 반해서 비율적으로 커플링으로 글로벌 머니 서플리, 그러니까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을 의도적으로 또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똑같이 커플링으로 비례해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들을 하냐면 데드캣 바운스일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를 이제 점점 드릴 거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유동성 공급을 의도적으로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지금 위스키에다가 얼음하고 물을 더 탔기 때문에 약간의 미학적인 어떤 그 하락세가 있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급반등이 있었죠. 다우존스 5%, 그리고 나스닥, S&P 4.49%, 4.60%.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암호화폐랑 거의 커플링으로 지금 자금 회전이 계속 똑같은 방향성을 띄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암호화폐 장세도 똑같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만약에 꺼질 거라고 판단하면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화돼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제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비트코인 캐시랑 BSV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는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지금 하빙이 이제 반감기가 들어서는 게, 비트코인은 72일 남았고 지금서부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BSV는 37일 남았다. 그리고 G캐시는 259일 남았다. 이거를 올해 들어서는 이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빙이라는 게 지금보다 이제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호재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한테 작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면 12개 채굴했던 게 6개로 만약에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 반감기가 도래하고 나서 한 달 후가 되든 2달 후가 되든 어쨌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잘 주목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급등했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해시레이트는 그에 반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가격하고 사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반감기를 대비해서 채굴자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채굴에 힘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채굴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해시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건 채굴 해시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향후 장세가 나쁘지 않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분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또 하락세가 다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한편으로 하거든요. 채굴자들이 움직이는 거랑 이 트레이더들이 이 시장을 생각하는 거랑 약간 반응 속도 면에서 조금 틀려요. 채굴자들은 선제적으로 되게 6개월 전부터 그걸 준비해서 약간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그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장세랑 비슷하다.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펌핑 세력이 가담돼 있는 알트코인 빼고는 나머지는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커플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비율적으로. S&P 500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급상승을 했는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데드캣
바운스인 확률이 되게 상당히 높다. 그래서 향후 몇 주에서 한 달 이내에 200일선에 닿을 확률이 높다. 여기 밑에 보면 U자 마크에 이제 말굽자석 표시 있죠. 이게 아무리 옆으로 횡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S&P 500 지수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 조정 장세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거에 관해서 발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정 장세가 들어간다면 암호화폐 장세도 조정 장세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원래는 이거를 디커플링으로 만들어 놓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또 동조화시켜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단타로 한다는 게 되게 많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는 하시되 홀딩 하시는 분량이 아마 많으신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미국 연금 자산 운용을 하면서 암호자산에 이제 동시에 투자하는 어떤 그 재단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그냥 개인 재단이고 이거는 이제 연금 자산까지 운용해가지고 어떤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폼플리아노라는 사람인데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뭐 어떤 베리 실버트급 그렇게 말해도 되나? 어쨌든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진짜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지 펀드의 손실은 퇴직연금 가입자한테 고스란히 전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주식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아침에 새벽에 던졌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되게 거대하게 운용을 하고 있다. 근데 정부에서는 요 근래 이제 레포레이지 금리를 이용해서 유동성 주입을 했다. 시장에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그걸 아셔야 된다. 만약에 헤지 펀드들이 만약에 위기가 도래한다면 결국에 피해자가 누가 될 거냐? 결국엔 여기 연금 운용자들이라는 거죠. 연금 가입자들, 퇴직연금 가입자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자금들이 수백만 달러나 되는 어떤 퇴직연금들이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어쨌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보다는 암호자산에 관해서 비중이 되게 높게 보는 사람이에요. 암호자산 투자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암호자산이 지금 현재 오피셜하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독일 정부에서 암호자산으로 이제 인정했다. 이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거죠. 중앙은행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 또는 보증하지 않았으면 법에 의해 지정된 통화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통화 또는 돈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허용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교환 매체로서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거래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의에서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法핀에 따르면 새로운 분류는 FATF와 같은 정부 간 기관의 지침을 반영합니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FATF에서 좀 더 많은 디테일한 어떤 그런 뉴스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오피셜하게 점진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호주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암호화폐가 투자 수단이라고 인정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의 주식시장에 관해서 이제 차트를 그린 사람하고 다른 별개의 사람인데 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하고 비슷한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약간 더 반등할 확률이 있다. 그러나 이제 뭐냐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 장세가 이 사람은 한 8,300, 8,400달러 이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있을 거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의 장세로 뭐 불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분위기 자체가 애매모호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6월달인가? 그때 뭐 FATF? 그 회의도 있잖아요. 5월달인가. 근데 그 전까지는 물론 지금보다 가격세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진짜 불장은
한 6월달, 7월달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약간 미온적인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냉탕과 온탕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은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컨트롤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비트렉스 글로벌이죠. 비트렉스 글로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원래는 바이낸스, 뭐 OKEX, 후오비 이런 거래소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 어떤 그 도미넌스를 막 잡아먹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양대 두 개가 있어요. 자, 폴로니엑스가 첫 번째였고 비트렉스가 거의 두 번째였어요. 예전서부터 이제 암호화폐를 거래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왼쪽 끝에 카드가 하나 보이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같이 뭐 데빗 카드, 크레딧 카드 그런 거를 이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거랑 뭐 선물 시장에 관한 것까지 준비해서 이들도 또한 이제 향후 시장에 관해서 움직이려고 지금 하나 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런칭하는 날짜가 3월 9일이라고 여기 딱 돼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의 장세가 오늘이 뭐 2일인가요? 어쨌건 지금 보면 이 장세의 흐름이 약간은 또 단기적으로 조정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한번 또 개인적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고, 다우존스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 애널리스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장세가 데드캣 바운스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시 불장이다, 엄청나게 막 이렇게 급등하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약간 단기적 대응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장을 지금 바라봐서, 지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 노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한 다음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를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간 사람들도 몇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그리고 월스트리트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정으로 경제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은 약세를 보였으며 경제학자들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ISM에다가 PMI 지수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다우존스는 월요일 날 적극적으로 재편성 깊은 과매도 주식시장이 조정 중앙은행의 완화에 희망을 싹트는 반등을 보였다. 다우존스 이제 불마켓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상당한 규모로 금리 인하된 가격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그렇게 썩 좋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기사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계속 떠드는 바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고, JVCEA와 함께 2급 회원으로 코인베이스 등록. 자, 코인베이스에 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암호화 산업의 공식 자율 규제 기관인 JVCEA는 3월 2일에 3개의 추가 회사가 2급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디지털 자산 시장 도쿄 해시 등록 보고 JVCEA에 의해 대행 사화의 2급 회의원은 암호화 통화 교환 회사 또는 신청하려는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코인베이스는 2019년 일본에서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작년 이후 실제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본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가 뱅크 오브 도쿄 미쯔비시 UFJ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데가 GCD 그룹에다가 자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데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하고도 끈끈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2대 자산 운용사죠, 미쯔비시 그룹하고도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코인베이스에서 운영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만 운영하는 그런 코인들, 그런 사이트도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중점적으로 보셔라. 사라지지 않을 코인들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거대 자본이 하여튼 엮여 있는 거라는 거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어떤 그런 데인데, 여기에 이제 코인텔레그래프하고 몇몇 개 이제 암호자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밴당했다.
다 삭제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친암호화폐 정책이 아니라 약간 반암호화폐 정책을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 구글에서 설마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터키의 어떤 그 핵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신한이나 국민 같은 그런 은행 중에 한 개가 지금 바이낸스하고 그 현금하고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물기를 터놨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터키 리라 피아트 온 램프를 계속 추가하고 비용을 낮추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활기찬 국가와 전 세계의 더 많은 업계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대규모 암호화폐 채택을 이끌 것입니다. 2020년에는 바이낸스의 계획이 180개 이상의 암호화폐에 대한 온 램프 모두 다 이제 피아트 머니를 흡수할 수 있게 자기네가 그걸 연결하겠다 그런 얘기를 창펑자오가 본인이 이제 오피셜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향후에 어디가 주거래 은행이 될까도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과연 언제 오픈할까? 근데 어쨌든 FATF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대대적인 대규모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8,900달러까지 갔다가 8,300달러까지 떨어지든 400달러까지 떨어지든 실망을 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하는 짓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은 계속 미쯔비시도 그렇고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 그런 어떤 인프라를 깔리는 어떤 그 포텐셜을 잘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멘탈 관리하시는데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 대응이 약간 좀 필요한 어떤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일정 시간까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개인적인 생각하고 여러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같이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방송을 자주자주 하려고 하는데 뭐 억지로 뭐 방송을 만들려고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이 뭐 동해야 그것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건 항상 찾아주시고 그러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려요. 광고도 항상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모두 다 끝까지 웃는 날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